BOI 리포팅 관련해 가지고요.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보고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별도로 통지하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30명이고 연매출이 400만 불인 LH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 거죠. BOI 리포팅 관련해 가지고요.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최근에 영상을 올렸는데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지난 몇 달 전에도 한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올렸는데 그만큼 주목을 못 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 댓글로도요 뭐 여러 가지 또 추가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뤄봐야지, 또 저희 고객들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 좀 많습니다만 그걸 한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요. 구독이요, 좋아요 꼭 지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BOI, CTA 보고 의무가 뭐냐라는 건데요. 202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입니다. 소규모 사업체 오너들이요, 사업체의 소유권 정보, 즉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이에요. 그게 BOI인데요. 이걸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배경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말하자면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하는 법이 21년인가에 통과가 됐는데 이 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보고해야 되나요? 이거 댓글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음 조건입니다. Corporation, 엔터티들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C Corporation, S Corporation 다 해당이 되고요. LLC 해당되고요. 파트너십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은 직원이 20명 이하이거나 연매출이 500만 불 이하인 법인의 오너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의 정보를, 베네피셜 오너십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업, 이러한 사업체의 CEO, CFO, COO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 질문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개인 사업자, 그죠? Sole Proprietorship인데요. 또 보고해야 되느냐? 답은 뭘까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별도의 법인을 통해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케줄 C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 사업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수준이 높아지는데 LLC 중에도 싱글 멤버 LLC는 이 스케줄 C 아니냐 할 수 있는데 LLC면 밑에 질문 나오지만 별도의 엔터티잖아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특정 사업 형태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으로 볼게요. 네 번째, 우버 리프트 드라이버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죠. 자, 개인 사업자로 하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우버 리프트 드라이버도 LLC 또는 법인으로 등록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보고해야 된다.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터티가 있느냐, 그 엔터티 타입이 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자, 5번이요. S코퍼레이션 보고해야 하나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네, S코퍼레이션도 보고 대상입니다. 직원 수 20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500만 불 이하라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6번, LLC로 등록했지만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해야죠. 왜? LLC로 등록된 거예요. 운영 형태, 직원 수 상관없이 이제 보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LLC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멤버면 스케줄 C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LLC는 법인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된다. 자, 7번.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와가지고 이것도 다루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요, 501c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면세기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아래서 영리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체 별도 법인이라고 하면 보고 대상입니다.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교회의 법적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부분은 이 도와주시는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자, 8번이요. 한국에 있는 사업체 해야 되나요? 답이 뭘까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설립되거나 미국 주 정부에 등록된 사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 절차, 기한에 대한 질문인데요. 9번, 보고 기한 언제인가요? 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신규 법인의 경우는요, 설립 이후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체 2024년 1월 이전부터 있었던 데는 2024년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번, 어디서 보고하는지 재무부에 들어가면요, 재무부의 핀센이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언제 기준으로 보고하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가끔 나오는 질문인데요. 밑에 관련된 그런 그 질문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신설법인이면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신설법인에서의 베네피셜 오너십을 바로 보고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존 사업체는요, 24년 1월 1일 기준 정보를 24년 12월 30일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연중에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내용 또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자, 12번이요. 정부에서 직접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보고해야 하나요? 이거 댓글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네, 정부에서 별도로 통지하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사업체는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13번, 사업체 매각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로 있었어요. 소유권 변경이 있은 뒤에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히 핀센 이 포털에서 변경 보고 가능하고요. 자, 14번, 어떤 경우에 업데이트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답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소유권, 지분이 변경된 것, 또는 주요 의사결정자가 변경된 것, 그리고 기존에 보고된 개인이 이름이라던가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도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15번이요.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답은 아닙니다. 시민권이냐 영주권이냐는 이 보고 대상에 있어서 또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16번이요. 아들, 딸에게 5%, 10% 오너십을 준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이것도 역시 댓글 질문이었었어요. 아까 회사의 소유권, 지분이 변경되고 또 주요 의사결정자가 변경됐을 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베네피셜 오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베네피셜 오너십의 정의가 25% 이상의 소유권인 거잖아요. 따라서 아들, 딸에게 5에서 10% 준 거는요. 2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경우라면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들, 딸이 지분은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로 선임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CEO, CFO, COO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지분과 관계없이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좀 말이 빨라요. 왜냐면 자주 묻는 질문이 30개나 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럼 다음으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또 묻는 질문이었어요. 17번이요. 회사만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보고해야 되는지입니다. 텍스 아이디, 은행 계좌 뭐 따로 개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법적으로 회사가 존재한 한 이건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18번.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각각의 법인들 별로 따로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가스스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편의점 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따로 한다 그러면 각각 보고하는 거예요. 자, 19번 비슷한 질문인데요. LLC가 여러 개 있다. 각각 다 해야 하나요? 답이 뭘까요? 네, 각각 LLC별로 별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 오너가요. 여러 LLC를 갖고 있다 해도 개별적으로 그 LLC별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번이요. 1인 상담사요. 라이센스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라고 했어요. 도 보고해야 하나요? 댓글에 있었던 질문으로 기억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별도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면. 그러나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LLC나 뭐 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거 세웠을 수 있죠. 법인으로 등록했다면 그 해당 법인 사업체에 대해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안 했을 때 처벌 어떻게 되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와 관련해서는요. 21번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그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민사상 처벌은요. 하루에 최대 500불씩 쌓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상한선이 별도로 없다. 그러니까 뭐 이론상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형사상 처벌은 최대 10,000불의 벌금과 2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자, 21번이요. 알라바마주에서 해당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 보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요. 네, 이 판결은요. 특정한 대상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들, 여기서는 내셔널 스몰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인데요. 여기에 회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아니죠. 거기 회원사들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보고 의무가 있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의 정보 보호라던가 이런 자유라는 면에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현행법상 보고 대상이라는 거 분명하니까요. 지켜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요.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3번.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나요? 세 가지예요. 베네피셜 오너에 대한 정보예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이고요. 그리고 신분증 정보,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그 회사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직원이 7명이고요. 연 매출이 400만 불인 LLC는 보고해야 되나요? 댓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직원 수가 20명 미만이고요. 또 연 매출도 500만 불 미만이잖아요. 보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질문 보시죠. 25번. 직원이 30명이고 연 매출이 400만 불인 LLC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 거죠. 20명 직원 수와 500만 불이냐 연 매출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5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보고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의 경우는 직원이 30명이니까 직원 수 20명 이상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연매출이 400만 불, 500만 불 미만이잖아요. 따라서 여전히 보고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도움받는 거예요. 지원받을 경우,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26번, 보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해보시면 댓글로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법인 설립할 때 도와주신 변호사, 회계사, 뭐 도와주신 분들, 전문가들이 있죠. 또는 지금 업무를 도와주시는 그런 변호사, 회계사님들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7번이요.
이게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거 역시 댓글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지 않거든요. 핀센 웹사이트요. 이 구글에서요. 핀센이라고 치면 되기도 하고 또는 BOI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면 바로 나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익숙치 않다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와주시는 변호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몇 가지 추가 고려사항을 볼게요. 28번 실수로 보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기한 내에 보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자, 29번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요. 법인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LLC다, 코퍼레이션이다, 파트너십이다 이거를 설립해서 주정부에 등록한 경우를 말해요. 법적으로 separate legal entity라고 하죠. 독립된 실체입니다. 개인 사업체는요.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개인이 직접 그냥 자영업한 거예요. 사업체, 사업자가 법적으로 동일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30번이요. 이거 매년 보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보고 후에는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때만 업데이트합니다. 연간 보고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지금까지 댓글로 나온 그 질문들 중에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꼭 필요한 정보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도 해당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